자, 시험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0 지방직 7급 물리학개론 해설 강의 스피드 버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험 문제를 방금 받아가지고 이거를 풀어보거나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그냥 한번 쭉 훑어보고 지금 정답 가안은 아마 발표가 됐을 텐데 뭐 정답 가안을 믿느니 그냥 제가 푸는 걸 믿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가 또 지난번 국가직 해설처럼 뭐 날림으로 풀겠죠? 틀리는 게 나오겠죠, 한 문제 정도. 자, 그러면은 한번 쭉 풀어볼 거고요. 빠르게 풀어볼 거고 답만 일단 알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자세한 리마스터 버전 수준의 해설 강의는 제가 차후에 여유가 생기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밀린 강의들이 많아가지고. 예. 일단 한번 풀어보죠. 자, 문제 1번은 질량 40kg인 궁수가 질량이 각각 10kg, 0.5kg인 활과 화살을 가지고 마찰이 없는 수평한 빙판 위에 정지해 있대요. 자, 이 궁수가 50m/s의 속력으로 화살을 빙판과 평행하게 쏘았을 때 활을 든 궁수가 빙판 위에 미끄러진 속력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50kg이지 40kg하고 10kg이니까 0.5kg인 활을 쏘는 거지. 얘가 50m/s래. 운동량 보존이지. 운동량 보존이어야 되니까 지금 질량비가 몇 대 몇이야? 질량비가 1대 10이지. 그럼 이건 속도는 반대로 나와야지. 그치. 질량비가 1대 10이니까 속도비는 절반으로 나와야겠죠. 그래서 미끄러진 속력은 100분의 50, 그러니까 50분의 25.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지. 비교적 간단한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운동량 보존을 얼마나 잘 다룰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이었는데 그렇게까지 막 복잡한 내용은 아니었으니까 여러분께서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동량이라는 건 결국 질량 곱하기 속력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빠르게 푸는 방법도 있어요. 자, 2번입니다. 일정한 각속도로 반지름 3m인 원의 원주를 따라 1분에 한 바퀴 회전하는 물체가 있고요. 이 물체의 질량이 10kg일 때 원의 중심 5에 대항 물체의 각운동량이 있다. 각운동량 물어봤네. 각운동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구해? I 오메가 이렇게 구하지? 네, 여기서 주기에 대한 정보를 줬어요. 주기는 6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아이고, 60분의 1이 60이구나. 미안합니다. 그래서 문을 처음 푸는 거여가지고. 자, 그럼 각운동량 크기 그냥 구해주시면 되겠죠? 물체 같은 경우에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물체의 관성 모멘트는 어떻게 돼? mr 제곱 이렇게 풀어주면 되지? 그 다음에 각속도는 t분의 2파이지? 이렇게 그냥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질량은 지금 10이고 반지름 3이니까 9고 주기는 60분의 2파이 이렇게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몇 나와야 돼? 3 약분되고 2, 3, 3파이지? 답은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렇게까지 복잡한 문제는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강운동량 물어보는 문제였어요. 뭐 이게 복잡할 게 없지. 그치? 자, 문제 3번입니다. 50m/s의 속력으로 수평면을 달리는 버스는 투수와 포수가 정지해 있대요. 버스 안에 지금 사람이 들어있는 거지. 투수가 질량 0.1kg인 야구공을 버스 운동 방향과 같고 평행하게 50m/s로 쐈대. 얘도 50이지. 3번의 출제 요소는 상대 운동입니다. 자, 버스 정류장에 정지해 있는 사람이 관측하는 공의 운동 에너지는 밖에서 보면 어떻게 돼? 얘 운동 에너지에 더하기 얘 운동 에너지지? 멈춰 있는 사람은 50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잖아. 그치? 근데 공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50의 속도를 얻지? 밖에서 보면. 카이네틱 에너지는 2분의 1 곱하기 0.1 곱하기 100의 제곱 해주면 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100의 제곱이니까 500이지?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4번입니다. 압력의 단위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자 1번이죠. 헨리는 이거는 회로 이론에서 배운 거지. 파스칼, 아토모스피어, 그리고 미리바. 바는 수은 기준으로 가는 거고 ATM은 파스칼이랑 1ATM이 1018파스칼인가요? 제가 지구과학을 공부한 지 오래돼가지고 헨리는 H는 코일 자체유도 개수의 단위죠. 그쵸? 자, 4번은 뭐 단순한 문제였고요. 적당치 않은 거 고르랬으니까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 보죠. 자, 5번입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어떻게가 말씀드렸어? 행성운동에서 카이네틱 에너지 행성운동에서 카이네틱 에너지랑 포텐셜 에너지랑 토탈 에너지 B가 어떻게 된다고? 1대 마이너스 2대 마이너스 1 된다고 말씀드렸지?
이거 쓰면 될 것 같은데. 자, 지구의 만류인력에 의한 인공위성의 포텐셜 에너지는 마이너스 R분의 C로 표현할 수 있다. 이 인공위성의 A, B 지점에서 가진 운동 에너지를 각각 KA, KB라고 할 때 KA-KB는, 자, 그러면은 A는 반지름 R이지? 반지름 R이니까 포텐셜 에너지 RC분의 1로 표현되면은 그 카이네틱 에너지는 어떻게 돼? 카이네틱 에너지 마이너스 R 2R분의 C지? 대문자 R 이렇게 되지? 빼기 KP는 2R이지? 2R이니까 이 마이너스 2니까 얘는 그냥 R분의 C로 들어오지? 그치? 이걸 써야 되잖아. 이게 지금 들어오는 거잖아. 절반 들어와야지. 그럼 마이너스 2R분의 2이니까 C 플러스구나. 마이너스로 들어오니까. 그치? 이렇게 돼서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건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요. 그냥 이거 써서 풀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녹화가 끊겨서 다시 가요. 이제 6번입니다. 어떤 음원에서 발생한 소리의 세기 준위가 1m 떨어진 곳의 거리에서 60dB일 때, 자, 준위라고 했으니까 단위는 데시벨이겠죠? 열린 공간에서 이 음원의 소리 세기 준위가 가청 최소 준위인 0dB이 되는 거리는, 자, 이거 나올 거라고 전혀 예상 못했는데, 자, 데시벨은 어떻게 돼? 데시벨은 로그 스케일로 주어지지? 로그 10으로 주어져요. 그리고 I0분의 세기 비율로 결정되는데, 이 I0는 10의 마이너스 12승으로 주어지지? 그러면은 I는 몇 승이야? I는 6은 마이너스 12 플러스 X 플러스 10이니까 X는 마이너스 6승. 그럼 10의 마이너스 6승이지? I는 이거 로그 계산이 단순하게. 물론 단위는 와트 퍼 미터 제곱일 겁니다. 그러면은 이 음원의 소리의 세기 준위가 가청 최소 준위인 0dB이 되는 걸 구하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이 세기 비는 거리 비에 따라서 결정되지? 그러니까 굳이 공식을 써주자면은 이 우리가 구해야 되는 세기의 준위는 거리에 비례해가지고 표현이 돼요. 이런 식으로 제곱에. 왜냐면 파이 r 제곱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요. 파이 r 제곱으로 세기가 줄어들기 때문에 반지름의 반비례. 그러면 이게 가청 최소 준위 0dB이 되려면 10의 마이너스 12승이 돼줘야지. 그치? 근데 1m 떨어진 거리라고 했으니까 1m고, 우리가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거리는 미지수로 들어오면 되지. I1은 10의 마이너스 6승 넣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6승이니까 R제곱 어디 갔니? R제곱의 마이너스 제곱의 6승이니까 10의 3승이니까 3번이 답이겠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지. 이건 전혀 예상을 못했는데 나왔네요. 되게 당황스럽습니다. 이거 기출 예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겠다. 최근 3개년간 본 적이 없거든요. 자, 그럼 7번 넘어가겠습니다. 자, 밀도가 균일하며 기록하는 동일한 막대가 그림과 같이 회전하고 있다. 자, 이거 푸는 방법 두 개예요. 인테그랄 R제곱 dm 계산하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이거 외우고 있으라고 했죠. 막대가 고정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0점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3분의 1 mr 제곱이고, 중앙부터 시작하는 경우에는 12분의 1 mr 제곱이죠. 그럼 3분의 1 12분의 1이지? 그럼 답은 몇 번이겠어? 답은 12분의 3이니까 4분의 1이지?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돌림이 무가라고 했구나. 그 돌림이도 똑같지. 저 관성 모멘트 비율 계산하라는 문제인 줄 알았는데 답은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왜냐면 돌림 힘이라는 게 I 알파잖아. 그치? 근데 각가속도가 똑같다고 했으니까 똑같은 얘기지. 그치?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너무 성의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답을 먼저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스피드 버전은 그래요. 국가직도 그랬죠. 답을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자, 123도씨의 산소기체 분자와 327도씨의 수소기체 분자의 제곱평균 제곱근의 속력. 자, 이거 어떻게 써? V 제곱이지? 근데 이거 다른 말로 제가 뭘 했어요? 이상기체에서. 이게 결국 온도랑 같은 말이 됐잖아. 그치? 그치? 이게 왜 그래? 왜냐면은 이상기체에서 그 2분의 1 mv 제곱이 뭐랑 똑같아? 2분의 1 mv 제곱이 그 기체의 속도랑 똑같아지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 에너지 식을 쭉 쓰게 되면은 속력의 제곱은 루트가 아니지, m분의 3RT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V는 루트 m분의 3RT가 되는데, 이 m은 물질량이고 t는 온도가 되겠습니다. 3R은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산소 같은 경우에는 123도씨니까 켈빈 온도로 바꿔줘야죠. 켈빈 온도로 바꾸면 273 더해주면 돼. 273 더해주면 150이고, 얘는 몇이야? 얘는 600인가? 600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러면 얘는 루트 m분의 t 비교해주면 되겠지? 루트 m분의 t.
그러면은 산소 같은 경우에는 32니까 32분의 150이고 이 루트 씌우는 거고, 여기는 2분의 600 루트 씌워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400에 67에 42 66에 36 해주면은 300대 1대 2에 32분의 1대 2지. 그럼 루트 씌우니까 16분의 1, 1대 64지. 루트 1대 64. 그러면은 루트 1대 루트 64니까 1대 8이지. 답 1번이네. 이렇게 풀어주면 됩니다. 자, 9번입니다. 9번 같은 경우에는 전반사 문제가 나온 거네. 자, 굴절률을 측정하기 위해 내부 전반사가 일어나는 임계걸 실험을 한 거고요. 그림과 같이 공기 중에서 입사하는 입사각 I 30도일 때 유리 내부에서 임계각 세타 C를 구하세요. 자, 굴절률 구하세요라고 했지. 자, 전반사 조건이 뭐야? 전반사 조건이 밀원 매질에 그런 표현 안 쓰지. 굴절률이 큰 매질에서 굴절률이 작은 매질로 진행할 때. 그러니까 여기 사인 세타 C는 어떻게 돼? 우리가 구해야 되는 N 유리의 굴절률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 각도를 세타 I라고 한다면, 세타 I라고 하고 이 들어간 이 각도를 뭐라고 할까? 90 마이너스 세타 C겠지. 그렇게 표현해 줄 수 있겠다. 그쵸? 그러면은 사인 세타 I는 N 유리 스네일 법칙 쓰는 거예요. 여기다가 사인 90 마이너스 세타 C 해주면 되겠지. 근데 얘는 뭐야? N 유리의 무슨 공식이라고 하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코사인 세타 C지? 코사인 세타 C죠. 코사인 세타 C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이 세타 I가 몇이야? 세타 I가 30도지? 세타 I가 30도니까 사인 30도는 몇이야? 사인 30은 2분의 1이지? 2분의 1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은 이 식으로부터 N 사인 세타 C는 1이지? 그치? 그럼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N 제곱에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이건 1이 되지? 그럼 이거 제곱하면 4분의 1이니까 4분의 5가 되지? 그래서 얘는 루트 4분의 5에서 1.25, 답은 1번이네. 이렇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이게 최단거리 풀이법인 것 같은데 이것보다 빠른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되게 질 나쁜 문제다. 이거 애들 90 마이너스 세타씨 이거 하긴 뭐 저보다 젊으시니까 다들 기억하시겠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라는 거 그거 써주시면 됩니다. 답은 4분의 5. 그래서 루트 1.25. 답 1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자, 10번입니다. 제가 이거 RC외로 하나 나올 것 같다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출제할 줄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기전력이 6이래. 그 다음에 R1은 2옴이고요. 그 다음에 R3는 3옴이래. 자, 완전히 충전되게 했더니 R2에 흐르는 게 2A래. 자, 완전히 충전되면 전류 여기로 흘러 안 흘러? 안 흐르지? 그러면은 R2 저항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어떻게 돼? R2 계산하면은 6V는 V는 IR 써주면 되겠지? 2 더하기 R2에 2A 해주면은 R2는 1이 되네. 그러면은 3번과 4번은 일단 아니죠. 3번과 4번도 제가 화면 밖에 있겠지만 아니라고 체크하겠습니다. 좀 내릴까? 자, 이거 두 개는 아니고요. 다시 지우고. 그러면은 2A가 됐으면은 지금 이게 8 마이크로 충전이 된다고 했지. 그럼 Q 이퀄 CV 해가지고 V는 C분의 Q가 돼야 되는데 이 Q가 8이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 몇 볼트가 걸려야 돼? 여기 2볼트가 걸려 있는데 얘네 둘 병렬이라 2볼트 걸리지? 그럼 2볼트네. 그럼 C는 4 되겠네. 그럼 답은 2번이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잠깐 치우고 문제가 좀 많이 어렵게 나왔다. 이것도 너무 내렸네. 다시 올리겠습니다. 녹화 영역 자꾸 바뀌어서 죄송해요. 자, 일정 질량의 기체 이상기체를 등압 과정을 등압이래. 그러면은 이상기체니까 PV는 에너지 쓰고 죽어야지. 자, 0도씨에서 546도씨까지 가열할 때 등압이니까 얘 일정하지. 그럼 얘 켈빈 온도로 바꾸면 몇 도야? 273에서 273이니까 몇이니? 700 273 더하면 718인가? 그럼 몇 배야? 몇 배가 되지 이러면? 배수가 되나? 9배? 아닌데? 이렇게 크게 나오지? 몇 배요? 339, 37, 4배구나. 3배 다 풀어놓고 3배 됐죠? 그러니까 부피가 3배 증가, 온도가 3배 증가했으니까 부피도 3배 증가하는 겁니다. 자, 12번입니다.
박스 문제는 해설 강의 안 할게요 라고 해놓고 하죠. 세번 힘의 크기를 구하래요. 자, 여기는 지금 질량이 3kg이죠. 여기는 질량이 2kg이에요. 그럼 이건 3 더하기 2지. 자, B가 A에 작용하는 힘의 반작용 힘은 A가 B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그러니까 얘의 알짜 가속도는 2고 A의 알짜 힘은 지금 6N이 걸리니까 4N 건네주면 되겠지.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13번입니다. 덧셈 뺄셈 이거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알파 입자가 뭐예요? 42H이지. 근데 10B 이건 아래쪽은 뭔지 몰라요. 이건 물음표야. 양성자 개수는 물음표예요. 여기다가 뭐 더한 거야? 중성자 하나 더하면 뭐 나와야 돼? 헬륨 입자 하나에 아래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위에 질량수만 신경 쓰십시오. 그럼 11 빼기 4니까 7 머시기가 나와야지. 근데 놀랍게도 7은 리튬입니다. 답은 2번이네요. 자, 14번 제가 60% 80% 공부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안타깝게도 선운동량을 물어봤죠. 선운동량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이건 정말 제 실수인데요. 이건 정말 제 실수가 맞습니다. 여러분께 질량 증대 계산하지 말라고 했죠. 질량 증대식은 이건 제 실수인데 1-c제곱분의 v 제곱으로 주어집니다. 여기에 v 곱하면 운동량이 되거든. 여기다 v 곱하면 운동량이 돼요. 그럼 60%니까 60%면 어떻게 돼? 루트 60% 집어넣으면은 0.36에서 0.64지. 0.64분의 뭐식이 나오지? 그럼 얘 몇이야? 0.8 10분의 8이지? 그러니까 8분의 10 그래서 4분의 5 늘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내 기만이었다. 설마 여기서 이거 예상하시는 분 몇 명이나 되실지 모르겠네. 역시 청담동 김펠레는 뭔가 다르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15번입니다. 수소 원자의 발머 계열에서 가장 긴 파장. 자, 라이먼 발머 파신 계열 중에 발머는 어디로 떨어지는 거야? 놀랍게도 문제 줬어. 2로 떨어지는 거지? 그럼 무한대에서 2로 떨어지는 거랑 3에서 2로 떨어지는 거랑 비교해주면 돼요. 뭘로? n제곱분의 13.6으로 비교해주면 되는데 이건 필요 없고 이걸로만 비교해주면 되지? 그럼 4분의 1이랑 뭐랑 비교하면 돼? 4분의 1 빼기 339 9분의 1 이거 해주면 되겠지? 36분의 5 36분의 5 나올 테니까 36분의 5가 나올 테니까 36분의 5 그러면은 4분의 1이 36분의 5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분자에 5 곱해주고 분모에 9분의 5지? 9분의 그럼 5분의 9가 되니까 1.9분 5일은 5, 58에서 1.8이다. 답은 2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자,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16번입니다. XY 평면의 반지름 R, ER인 두 개의 원형고리가 있고요. EI, 자, 이것도 김펠레지? 네, 직선도선 나온다고 했지? 근데 원형도선 나왔네. 그것도 전혀 다른 핀트로. 또한 Y축 방향으로 균일한 자기장이 있고요. 이 자기장에 의해 반지름 R인 원형도선 고리가 받는 돌림의 크기가 타우, 토크라면 반지름 ER의 원형이 받는 도선 고리가 받는 돌림의 크기. 자, 이거 뭐 물어본 거야? 이건 돌림 힘 물어본 거야? 아니면 자기 모멘트 물어본 거야? 자기 모멘트 물어본 거지? 뮤는 I 곱하기 A죠. 지금 전류비가 2대1이지? 그 전류비가 2대1이지? 크기 B는 1대4지? 그러면 1대2지? 근데 돌림 힘은 어떻게 돼? 반성 모멘트, 자기 모멘트 곱하기 자기장이지? 자기장 균일하잖아. 그러니까 돌림 힘은 뭐에 비례해? 자기 모멘트에 비례하지? 그러니까 답은 2배 해서 2타우가 됩니다. 자, 17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반지름 A와 반지름 B의 두 개의 국껍질 사이의 Q가 균일한, 이것도 내가 그 이론 강의 시간에 할까 말까 되게 고민 많이 했는데, 이 가우스 법칙 이 문제도 집어넣을걸. 자, 전기장의 색이 물어봤어요. 이거 그냥 가우스 법칙 써주시면 됩니다. 이 ds는 어떻게 돼? 엡실론 제로분의 q 써주시면 되죠. 근데 지금 2는 지금 이게 구형이니까 그러니까 2가 밖으로 나오지. 그래서 4파이 r 제곱 엡실론 제로분의 이 q. q는 어떻게 표시할 수 있어? 우리가 q는 밀도로 표현할 수 있지. 밀도 곱하기 부피 해주면 되죠. 부피는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근데 r 세제곱이 아니라 여기서는 지금 어떻게 돼야 돼? 알짜 전화만 포함해야지. 그러니까 r에서 b까지만 표현해주면 되지. 그래서 4파이 r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거 세제곱이에요. 그럼 2는 어떻게 돼? 2는 4파이 r 제곱에 1 가로 열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곱하기 b 빼기 b 세제곱 가로 닫고에 전화밀도지. 근데 전화밀도가 균일하댔잖아. 전화밀도가 균일하면 변화밀도는 어떻게 돼?
전체 부피에 들어있는 전하량이지. 그럼 전체 부피는 어떻게 돼요? 이 구 전체 3분의 4 파이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지? 그래서 이거 여기다 넣어주시면은 A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R 세제곱 빼 마이너스 B 세제곱 나옵니다. 이건 답 아니고 이건 답 아니고 세제곱이 아니니까 답은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가우스 법칙입니다. 자, 18번입니다. 한쪽 끝이 벽에 고정된 용수철이 수평면 위에 놓여있고요. 질량이 2kg의 물체 용수철을 배달해 평면 0.2m 18초 오는 것만을 고르래요. 자, 용수철 상수. 자, 이거 제가 단순 조화 운동 나온댔죠. 용수철 안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나왔죠. 역시 청담동 김펠레는 뭔가 달라요. 자, 이거 써주시면 되겠죠. 얘가 몇이래? 10분의 파이래. 그럼 계산하면은 K분의 M은 어떻게 되니? K분의 M은 20인데 2니까 4. 그러니까 용수철 상수는 800이지? 그래서 기억은 틀렸어요. 800입니다. 니은 물체의 각진동수는 20라디안이다. 자, T는 오메가분의 2파이지? 그러면은 20이네. 니은은 맞고, 디귿 물체의 최대 운동에너지 16줄이다. 운동에너지라고 쓰고 우리는 카이네틱 에너지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 포텐셜 에너지라고 읽지? 2분의 1 K X제곱 0.04 그러면은 28에 16에 0 2개 사라지니까 맞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19번으로 가겠습니다. 19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이거 19번. 설마, 이거 제가 이론 시간에 말씀 안 드렸는데, 이거 브루스터각 쓰는 거예요. 자, 브루스터각이 뭐냐면요. 이 굴절파와 반사파가 90도가 되게 되면은, 여기 튀어나오는 반사파가 모두 편광이 일어납니다. 이러한 각도를 우리가 브루스터각이라고 부르게 돼요. 이거 브루스터각이 출제가 된 겁니다. 완전히 뒤통수 맞았네. 제가 신유형 3개 정도 나올 거라고 했죠? 그중 하나입니다. 자, A의 굴절률 구하래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이게 90도라는 힌트가 있지? 이게 90도야. 그러면은 이렇게 내렸을 때 이 각도 몇 도니? 이 각도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 I.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1.5의 사인, 스네르 법칙 쓰시면 돼요. 60도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굴절률 곱하기 사인 2파이 세타 I는 코사인이지? 코사인 60도. 이렇게 되지? N은 어떻게 돼? 1.5 곱하기 탄젠트 60도네. 탄젠트 60은 루트 3인가? 그럼 답은 4번이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대전된 두 평판 사이에 균일한 자기장과 전기장이 존재하고요. 왼쪽에 5 곱하기 10의 5승 속력을 가진 전자가 자기장 수익방에 입사한 속력 변화 없이 빠져나왔다. 자기장 내에 대전된 전하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평형이 눈했지? 제가 밀리컨 실험이랑 러더퍼드 실험이랑 J.J. 톰슨 실험은 기억하라고 했죠? 그게 나와버린 거지? 자, 오른 것만을 모두 그리면은, 자, 그러면 이 전자가 받는 힘은 뭐랑 뭐야? 로렌츠 힘이랑 쿨롱 포스지? 전하 약분되고, 속도는 B분의 2가 되고, 자기장은 몇이야, 지금? 자기장은 0.4 테슬라. 전기장은 모르고, 속력은 5 곱하기 10의 5승이네. 그럼 이는 2 곱하기 10의 5승이지? 기억 평판 사이에 존재하는 건 2 곱하기 10의 5승이다. 예, 맞습니다. 자, 전자기 때문에 로렌츠 힘 어디 받아? 오른손 법칙 쓰면은 로렌츠 힘은 아랫방향이지? 그러니까 전기장은 윗방향으로 작용해야지? 그럼 어디가 플러스여야 돼? 여기가 플러스, 여기가 마이너스지? 전기장 방향은 위에서 아래네. 자, 윗판에서 아랫판 향한다. 맞는 얘기죠? 그러니까 전자에 가해지는 자기력의 방향은 판의 수직이며 아랫판에서 윗판으로 이동한다. 자기력의 방향은 판의 수직이긴 한데 아랫판에서 윗판으로 이동하는 게 아니고 로렌츠 힘이기 때문에 반대로 작용하죠. 네,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자,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좀 리뷰를 간단하게 해드리면요. 제가 예상한 문제들은 하나도 안 나왔네요. 제가 괜히 김펠레가 아닙니다. 참고로 저 김씨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2020년 지방직 해설 7급 2020년 지방직 7급 물리학개론 해설 강의 스피드 버전 마치도록 할 거고요. 조만간 빠르게 리마스터 버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은퇴한 수능 강사 사료 강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